공부와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토크 견제구입니다. 두 분은 대학교 나오셨죠? 그래서 네, 나오셨을 것 같은데 대학교, 그러니까 캠퍼스 생활에서의 기억에 남는 추억이나 경험담 같은 게 혹시 있으세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동아리 생활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아리. 제가 이제 대학 방송국에서 좀 한 1년 정도 몸을 담다가 군대를 갔는데 저희는 이제 아침 방송, 저녁 방송이 있어요. 네. 나눠서 이제 점심 방송. 근데 이제 저희들끼리 통하는 속어가 유령 방송이라고. 그래서 이제 술을 먹고 들어와서 12시에 스피커를 올리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금지했던 등록금 얘기나 이런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 방송을 해서 불만들 그런 방송을 하면서 음악도 틀고 그러다가 그 방송에 관심을 기울이는 친구들이 또 술 먹다가 화제가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학교 마당에서 술 먹고 또 인기를 끌었던. 동아리 활동을 하면 뭔가 행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축제 때 공연을 올린다든지 하게 되면 그 동네 그 대학 앞에 있는 상권에 돌면서 스폰도 받고 스폰 받으면 또 가서 같이 뒤풀이도 거기서 하게 되고 그렇게 또 친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좋은 것은 졸업한 선배들이 또 매년 홈커밍 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학과로 이렇게 와서 다시 만나는 장들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졸업하고 나서도 자주는 못 가지만 가끔씩 가면 또 옛날 추억도 새록새록 이제 떠올 수 있는 그런 되게 인생사의 소중한 추억의 공간으로 남아있는 그렇죠. 부분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에게 있어서 이제 대학 생활은 물론 이제 사회로 나가기 전에 전문 영역에 대해서 좀 탐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좀 소중한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추억들 쌓을 수 있는 이런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사실 개인뿐만 아니고 지역 사회에서 그런 대학이 갖는 굉장히 역할, 기능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초, 중, 고, 대학이라는 이 인생의 사이클 속에서 하나의 든든한 안전망, 사회적 안전망, 어떤 사회 진출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대학의 의미가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지역 인재하고 일자리 선순환 구조 체계를 지키기 위한 교육 체계, 양질의 교육 체계. 사실상 그 교육 체계의 종착역이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이 있는 도시 그 도시가 좀 거대 도시고 그리고 이제 지역 대학과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인재, 일자리 창출 이런 선순환 구조가 계속 이루어져야만 지역이 강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학이란 그 이름이 대학이라는 곳이 사회적으로 아니면 지역적으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는 주지의 사실. 예. 지금 말씀하신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 전국의 여러 지자체들이 대학 하나를 굉장히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이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한 개 대학 하나 유치하기도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이제 돼버렸거든요. 학령 인구가 감소되면서 이제 지방 대학 위기는 이제 이미 현실화된 상태고요. 그렇죠. 그러면 언론인이나 언론 보도 등에 이제 나오는 말들이 우스갯소리지만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지금 지방 대학의 위기는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그렇죠. 이루고 있고 앞으로 더 심각할 거라는 거는 분명히 이제 전망이 되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고3 학생들하고 재수생 이런 친구들 대학 입학 가능한 인구를 보면 한 48만여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재수생까지 다 포함해 대학 입학 가능 인구. 네네. 근데 이제 대학 입학 정원은 53만 명. 아무리 대학에 가고 싶은 친구들이 다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대학 정원은 남아도는 대입 역전 현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쟁률도 되게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학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이제 줄면서 대학 하나 이제 유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고 이런 것은 당연히 세종시도 마찬가지겠죠. 세종시로 예를 들자면 이미 조치원읍에 홍익대학교나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있고 또 인근 장군면 같은 곳에 한국영상대학교 이렇게 세 개 대학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세종시 신도시, 그러니까 행복도시라고 하죠. 이 안에는 한 개의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설립 중이거나 이렇게 아니면 이미 들어왔거나 이런 대학이 사실 아직까지도 전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 사실상 세종시에 4개 대학을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치원에 소재하고 있는 고려대와 홍익대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의 이제 분교 개념 캠퍼스, 물론 세종 캠퍼스라는 명칭을 갖고 있지만 그런 인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군면에 한국영상대학교가 있는데 이제 전문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고, 그다음에 전이면에 가톨릭 대학이 있는데 아, 거기가 본교긴 한데 예, 맞습니다. 정원수를 보니까 4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뭐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그런 대학의 기능보다는 약간 특수성 있는 대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현주소는 그렇고 새롭게 건설되고 있는 행복도시에는 하나의 대학도 현재는 없다라는 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뒤이어 다뤄보겠지만 없다라는 사실이고, 아까 이제 이순웅 기자가 얘기했었지만 이제 2037년이 되면 한국 대학교육연구소가 분석한 걸 보면 현재 지방대학의 약 80% 이상이 그 정원의 70% 각 대학의 정원의 7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해서 되게 존폐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전국 대학이 약 416개 대학인데 그 중에서 사립이 86%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립은 사실상 어쨌든 국공립은 좀 지원을 받고 좀 등록금도 싸고 그래서 선호도도 좀 있고 그래서 오랫동안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가 높은 대학이 아니면은 점점 고사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세종시의 새로운 대학들을 설립해 나가는 과정과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가야 될지는 지나온 과정들을 살펴보면 충분히 돌이켜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령 캠퍼스처럼 지내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계속 문제가 됐는데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 같은 경우는 한 1,2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이제 개교를 했다가 지금 거의 뭐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왔는데 유령 캠퍼스로 전락을 했고요. 충북에 있는 모 대학은 그 오창 과학단지 한 14만 평 정도의 대학 부지를 이제 구입을 했어요. 근데 네. 이제 그 구입 그 사연도 좀 복잡한 게 돈이 없어서 뭐 국공유지랑 이제 맞바꾸는 식으로 해서 이제 구입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20년 동안 대학에 들어서지 않고 있어요. 20년 동안 그냥 노는 땅으로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현실이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학 유치의 현 주소를 좀 점검을 해보고 또 향후 전망 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이제 나눠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이 분야와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이제 관심이 많고 또 열정을 내뿜고 계신 저희가 한 분을 오늘 섭외를 했잖아요. 그렇죠? 시사토크 견제구 오늘의 구원투수 입장합니다. 네, 세종시의회에서 대학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병원 시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세종시의회 상병원 의원입니다. 대학 유치에 대해 토론하는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이시죠? 일단 격동의 시기라고 하는 1987년 87년. 예, 네. 민주화운동이 한참 불이 붙었던 그 시기에 학창시를 보내셨고요. 네. 거기서 무슨 활동을 하셨는지는 제가 뒤수사는 못했고요. 예. 어제는 국민대학교 법대를 법학과를 나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정치 활동도 하시고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신 역할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지난 의회에서 이제 초선으로 입성하셔서 또 교육위원장도 이번 대학하고 좀 연관성이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대학 유치 교육위원장을 하시면서 아마 이제 대학 유치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지역사회에서 한번 불러일으켜야겠다 싶어서 이제 아마 이런 부분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병원 시의원과 함께 그 행복도시 대학 유치의 현 주소 또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대학들은 단독 캠퍼스, 그 학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공동 캠퍼스는 뭐 서울대에 특화된 어느 학과, 교원들을 단계적으로 상주시키겠다. 그리고 본교와 같은 졸업장을 부여하겠다. 본교하고 효력이 같은 졸업장이죠. 이 정도로 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분양형과 임대형 약간 다르긴 한데 분양형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대학 유치의 좀 현 주소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들어서도 어떤 대학이 행복도시에 들어오기로 했다. 또 어떤 대학은 뭐 무산됐다더라. 뭐 이런 소식들이 이제 종종 들려오고 있거든요. MOA 체결 대학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행복청하고죠. 행복청이 이제 대학 유치를 책임지고 있어서 또 행복도시 건설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행복청과 그 MOU 체결을 한 대학이 8개, 충남대, 공주대, 카이스트, 뭐 서울대 뭐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MOA 체결 대학도 이제 8곳이 돼요. 근데 이제 MOU 체결한 대학이 또 MOA까지 간 대학이 있고, 그러니까 내용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MOA까지 간 대학도 있고요. 흐지부지 되다가 다시 MOA를 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결한 대학도 있고 한 8곳이 되는데, 아쉬운 부분은 대학원 쪽에 좀 많이
비중이 쏠려 있다. MOU, MOA 체결이. 그래서 대학원이라 하면 학부생이 아니라 어떤 직장인들의 뭐 어떤 교육, 뭐 사회 교육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하는 그 교육들이 많아서요. 실제 자족 기능 확충, 세종시가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자족 기능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까? 8곳의 대학과 MOU를 체결했고 또 일부는 중복되지만 8곳의 대학과 MOA를 체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먼저 용어 정리부터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MOU, MOA 뭐 굉장히 신문이나 이제 자주 보는 용어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저도 약간은 헷갈리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 이제 왜냐면 저희한테 언론 보도자료를 많이 내다 보니까 그렇죠. 어디랑 MOU를 체결했다, 그렇죠. 어디랑 MOA를 체결했다 그 이제 부분이 좀 혼동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그냥 저희가 쉽게 취재할 때 바라봤을 때는 네. 양해각서보다는 조금 더 구성력이 있는 게 그 MOA, 그러니까 합의각서라고 표현을 이제 한글로 표현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보고 근데 둘 다 결정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이승동 기자가 얘기했던 뭐 MOU, MOA 체결한 대학들이 반드시 세종시에 온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확인되는 부분이고요. 뭐 MOU 양해각서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본문 내용을 바꿀 수도 있는 뭐 이런 조항들도 좀 있고요. 이 두 가지 개념 이외에도 투자 의향서라고 해서 LOI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 그 뉴욕의 코넬대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경우도 있었고 그러나 가시화되진 않았었고 예. 그리고 기타 뭐 호주의 울런 공대라든지 일본의 교토 공대 뭐 그다음에 독일의 마틴 루터대 뭐 이런 수많은 대학들이 2012년, 2016년에 MOU, MOA를 이미 체결했던 대학들이 중지된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부분에서 이게 어찌 보면은 또 기관 입장에서는 행복청이라든지 정부 입장에서는 성과에 많이 쫓길 수밖에 없고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좀 약간 가시화된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닌가. 실제로는 와야지 오는 것이다. MOU의 플레이는 어떻게 되죠? 영어 이름은 제가 모르겠고요. 예. 플레임을 되게 좋으세요. 플레임 한번 임동 기자가 한번 얘기해. 아니, 저딴 말씀 좀 드릴게요. 근데 이제 MOU에도 이제 각서 형식인데 법률정보가의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MOU나 MOA 체결 기관들이 공증을 안 받으려고 그러죠. 일단 이제 뭐 한번 푹 간을 보는 거죠. 이 상대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다가 좋은 조건이 있다. 그럼 그때 정식 계약을 들어가는 건지 공증을 받는 기관들은 거의 없죠. 전무하죠. 소위 밀당한다는 뭐 그쵸. 밀당하는 네. 과정 뭐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많은 대학들이 이제 세종시에 살짝 간은 보고 있지만 아직 발은 들여놓고 있지 않는 뭐 이런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꽤나 이제 구체화된 학교들일 겁니다. 아마 그 학교들 8군데가 뭐 아마 몇 면을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 뭐 어떠셨던가요? 결과적으로는 뭐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반성적 측면에서 좀 되돌아보면 우리 그 대학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 홍보에 좀 쫓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 걸 좀 반면교사 삼아서 향후에 대학 유치를 추진할 때는 정말 내실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사실 뭐 개별 캠퍼스보다는 아까 이승동 기자께서 이제 지적하신 대로 뭐 학과 중심 아니면 대학원 중심 뭐 지금 이런 위주라고 좀 봐야 되는 거죠. 대학원인데 또 거기서 봐야 될 것은 행정대학원. 왜냐하면 정부 세종청사에 43개의 중앙행정기관이 있고 뭐 국책연구기관들이 있는 그런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행정적인 어떤 그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그런 요구가 먼저 시급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솔직히 그 행정대학원이라 하면 뭐 이렇게 좋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모르겠지만 어떤 사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회 연결고리 형성에 도움 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학들의 어떻게 보면 돈벌이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는 여지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이라는 게 유치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상주하고 교수들이 이쪽에서 상주하고 타지 그 학생들 인구유입을 일으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일으키고 이런 목적으로 지금 대학 유치를 많이 꿈꾸고 있는데 그 행정대학원에 계속 머물고 그쪽으로 계속 쏠리다 보면 우리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했던 자족기능 확충이라는 거에
좀 닿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대학원은 안 그렇지만 행정대학원 위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저는 이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 대학교 하면 잔디가 있고 뭐 일부 캠퍼스 뭐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거기에 학생들이 거니는 이런 걸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렇게 지금 행정대학원이나 일부 학과 중심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야기 나고 있는 게 공동 캠퍼스를 설립을 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뭐 전국 최초의 그런 걸 시도를 지금 행복도시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뭐 그다음 한양대, 그다음에 뭐 대전의 충남대, 충북대, 뭐 이런 그렇죠. 일반적인 대학들은 단독 캠퍼스 그 학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근데 공동 캠퍼스는 뭐 서울대에 특화된 어느 학과 또는 충남대에 특화된 어느 학과 또는 뭐 그 충북대에 특화된 어느 학과가 세종시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어떤 산업 분야라든지 또는 미래 전략 산업 이런 부분들을 부분 쪼개서 모아놓고 같이 공동 연구도 하고 협업도 하고 대신 각자의 캠퍼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운동장도 같이 사용하고 실내 체육관도 같이 사용하고 식당도 같이 사용하는 뭐 이런 부분에서의 최근 어쨌든 대학 설립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 학령 인구가 점점 없어지면서 효율적인 대안의 모델로 나오는 것이 공동 캠퍼스고 그 모델이 구체적으로 접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종시 행복도시의 지편동의 공동 캠퍼스라는 공간으로 약 50여만 제곱미터 요 규모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 모델에는 뭐 임대형과 분양형으로 또 나눠져 있어서 임대형은 우리가 이제 한번 진출해서 성공 가능성 타진해 보겠다. 뭐 1년이든 2년이든 그렇게 받아가지고 거기서 한번 해보는 것이고 분양형은 아예 그 학교의 재산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모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약간의 그 간극이 좀 있고요. 뭐 그런 개념으로 지금 그 대학들 한번 들어와 봐라라고 하는 심사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학은 개별 캠퍼스, 단독 캠퍼스겠지만 이게 아무래도 여의치 않다 보니까 지금 뭐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공동 캠퍼스인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는 이 공동 캠퍼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공동 캠퍼스 개념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생소합니다. 근데 지지분열한 대학 유치 현상을 좀 타개하고자 2017년 10월에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공동 캠퍼스 설치의 법적 근거를 이제 마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 행복도시 건설 기본 계획에 의하면 2020년 올해에는 이미 대학 캠퍼스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허허벌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좀 타개하는 일환으로 공동 캠퍼스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말씀 나왔습니다만 대학원 위주의 그러니까 대학원 위주로 공캠에 입지 의향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대학 유치 추진하고 있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지 이게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요즘은 좀 살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현재 행복도시 특히 이제 행복청에서 대학 유치의 초점은 이런 공동 캠퍼스에 일부 좀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 그럼 도대체 언제 정도면 이런 게 구체화되고 가시화될 수 있는 거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2020년 올해 말이쯤이 돼서 가시화되고 있는데 2024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의원님도 공동 캠퍼스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은 결국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조건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분양형하고 임대형으로 나눠서 하면 연간 그 임대형 같은 경우는 연간 1제곱미터당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분양형 같은 경우에는 1제곱미터당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35만 원에서 40만 원 선이어서 지금 현재 행복도시의 조성 원가가 1제곱미터당 8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약 2분의 1 가격이다라고 봤을 때 한 번쯤 도전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인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학들이 개별 캠퍼스를 행복도시에다 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담은 되지만 뭐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굉장히 부담은 되지만 요 정도 규모라면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했을 때
공동 캠퍼스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네. 아마 이런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최근에 아까 이제 심사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뭐 그런 의향서도 각 대학으로부터 이제 제출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 의향서를 제출한 곳이 11곳이에요. 그래서 네. 분양, 임대형 나눠서 11곳이 되는데요. 분양형 같은 경우는 이제 8필지가 네, 분양령은 8필지. 네, 8필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8필지가 이제 뭐 대학 한 곳이 한 필지를 가져간 곳도 있고 네. 또 두 필지를 가져간 곳도 있고 해서 네. 한 5, 6곳 뭐 이 정도가 분양형에 이제 입주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았을까. 근데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행복도시 조성원가가 한 25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거의 2분의 1 가격으로 이제 대학들한테 이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분양형일 때는 학교 재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분양을 받고 곧바로 이제 대학을 짓고 발빠르게 이제 신입생 유치를 하거나 학부를 유치하거나 이렇게 좀 돌입을 해야 되는데 오창 그 대학 부지 같은 경우는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건물을 안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 왜 이런 거는 좀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공동 캠퍼스 일정이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분양형과 임대형 약간 다르긴 한데 분양형 같은 경우에는 입주 승인 후 3년 이내에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서 취소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럼 분양을 받으면 꼭 건물을 3년 안에 줘야 되는 거네요. 줘야 되고요. 만약에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서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2020년, 2021년에 이미 첫 대학 정도는 들어왔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 연기된 상황에서 관계기관이 또 한 번 되게 그 빠져나갈 군형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 좀 믿고 싶고요. 그래서 2024년에는 최대한 많은 대학들이 그리고 이제 수도권 대학들이 얼마나 입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다 대부분 충청권 대학들이거든요. 고려대 행정대학원 빼고 네. 다 그 충청권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범위를 넓히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고 좀 보입니다. 행복도시의 이런 대학 유치는 현재로서는 공동 캠퍼스를 조성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좀 잘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이제 대학 유치 현 주소로 좀 돌아와서 한번 짚어볼 것이 뭐 아까 이제 MOA 같은 경우도 8군데 정도가 체결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일부 대학교는 이미 대학 유치가 또 무산되고 있다. 뭐 이런 소식들도 최근에 이제 들려오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떤 대학들이 주로 이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해외 대학들이 아무래도 조금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할 것이고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것도 많아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이제 원래 세종시에 2019년이나 2020년 올해 그 어진동의 박연문화관에 먼저 선 입주를 하고 2023년 4년 사이에 그 공동 캠퍼스로 이전하는 형태로 고려했던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음악원이 거의 무산 일로에 접어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일랜드 트리니티 대학 같은 경우에도 뭐 세계 그 유럽의 100대 대학 안에 드는 대학이거든요. 네. 거기도 지금 사실상 입주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타 체칠리아는 국내외 대학 총틀어서 뭐 MOA, MOU 뭐 지금까지 그 행복도시가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에 대학 유치를 위해서 활동한 그 결과 가장 많이 진전된 게 산타 체칠리아였어요. 10고개 중 9개를 넘었다. 단 한 고개를 못 넘고 지금 유야무야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육부 승인 절차를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 교육부의 묵직한 장벽을 못 넘어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야 니들 정원 채울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정 문제겠죠. 그러니까 산타 체칠리아는 개교부터 한 4년 정도의 정부 지원을 약속을 해놓고 있어요. 행복청에서. 근데 4년 뒤에 학령 인구 감소 그리고 신입생 유치를 통해서 니들이 재정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 교육부가 부담을 느낀 거죠. 그래서 한 5차례 정도 거쳐서 그 승인 요건서를 보완 요청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산타 체칠리아 측은 그 산타 체칠리아 코리아라는 비영리 재단을 운영하면서 이런 보완 요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계속 올렸죠. 그래서 재정이 어려울 때 니들 어떻게 할 것이냐. 세종 캠퍼스에 입학한 분원에 입학한 학생들을 우리 본교로 데려와서 수학을 시키겠다. 25명의 교원들을 단계적으로 상주시키겠다. 그리고 본교와 같은 졸업장을 부여하겠다. 본교하고 효력이 같은 졸업장이죠. 이 정도로 계속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행복도시의 첫 대학이자 첫 해외 대학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런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이 지금 무산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의원님께서? 세종 시민의 입장에서 안타깝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절차가 지연 또는
뭐 성과가 안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은 우리 교육부 또 추진하는 쪽 그리고 또 산타 체칠리아 대학 쪽에서 서로 소통의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그 대학 쪽에서 요구하는 조건하고 서로 이게 분명히 갭이 있었을 건데 이 갭을 정확하게 짚지 못한 그런 간과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학령인구 감소, 정원, 그 재정 이런 계획들을 충분히 감안해야 되는데 저는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나. 너무 좀 실패를 너무 먼저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학교 측에 직접 이제 이특 기자와 같이 이제 뭐 한번 의견을 물어봤어요. 총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회신이 왔습니다. 학교 측에서 회신이 왔는데 우리는 이제 세종의 잠재성을 갖고 지금 세종시에 이제 진출하고 싶은 의지가 상당히 있어서 뭐 요청을 했는데 계속 설립 준비를 했는데 교육부 심사도 거부당해서 너무 당황스럽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이제 세종시에 진출하려는 의지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의 이제 회신을 받았는데요. 아직 학교 측에서는 의지가 상당히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알려지고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사실 좀 상반된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죠?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학교 측의 어떤 조건과 의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쪽이 내세우는 조건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정말 우리 세종시에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을 만들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 좀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종시의 1호 진출대학이 음악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도시 컨셉트랑 맞는 것인가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그때 한참 취재할 때가 2017년 세종예술고가 개교 시점이었는데 혹시 예술고 학생들이 그쪽으로 진출해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냐라고 했을 때 확답이 안 나왔었어요. 이 학과가 그쪽과 연계돼서 자연스럽게 진출할 수 있는 경로가 되면 좋은데 그런 수요 부분, 그다음에 세종시 컨셉하고 봤을 때 음악원이 오는 부분이 좀 생뚱맞지 않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근데 저는 이제 검증 절차는 까다롭게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결과는 뭐 감사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뭐 팩트라든가 뭐 어떤 의사소통의 불일치 이런 부분은 정리가 조만간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승동 기자가 받은 그 이메일을 통한 학교 측의 뭐 입장도 있고 총장이 직접 예, 그렇죠. 지금 현재 세종시에서 각종 이제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국정감사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과는 좀 사실 상반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좀 팩트 체크도 있고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뭐 추진 여부를 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근데 이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부정적 시각이 간격을 더 벌리는 것 같아요. 신뢰를 잃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립준비단을 6억 원이잖아요. 6억 원을 이제 날렸다 한마디로. 근데 지금 구분우선을 넘을 때까지 투입이 됐고요. 사실대로. 투입이 된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설립준비단이라 하면 산타 체칠리아 코리아 측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코리아 측은 그 산타 체칠리아 본교 측에서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총장이 직접 위임한 기구고요. 그리고 행복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그 설립된 비영리 재단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를 국정감사에서 좀 통역원이고 그 산타 체칠리아 측은 설립 의지도 없고 그리고 민간인한테 6억 원을 건네서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런 오해들에 대한 정식적인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꾸짖기 위한 그런 진단이 아니라 좀 그런 거는 충분히 확인 절차를 거쳤으면 하고요. 저 나름대로는 그 확인 절차를 거쳐서 좀 국정감사 내용이 좀 사실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를 좀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공문을 보더라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직접 이 서류를 직접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실히 확인이 필요해요. 그리고 행복청은 중앙정 부처입니다. 6억이라는 혈세를 넘길 때 정확한 확인 절차 없이 넘기지는 않을 거예요. 아이린 트리니티 대학도 되게 기대를 모았던 대학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2018년에 이낙연 대표도 그 현장에 가서 총장을 만나면서 세종시로 진출 의사에 대한 부분들도 기사가 보도가 되기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1년의 과정에서 지금 행복도시로 진출하려고 했던 해외 대학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다 승인 났던 대학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가시화되면 혹시나 현 정부와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우려도 좀 있어요. 전 정부 성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좀 의지를 안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세종시 도시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 중에 대학이 기여하는 바가 상당 부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종시가 이제 교육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이 뭐 외국계 대학들이 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산타 체칠리아 대학이 이런 난관들을 좀 극복을 하고 잘 안착되기를 저도 서원하겠습니다. 한때는 최근에 들어서 행정수도 완성 이야기가 나오면서 KBS를 비롯해서 서울대학교가 세종시로 올 것이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까지 나온 바가 있는데 이제는 사실 뭐 행정대학원이 오는 것조차 무산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결국은 토지비를 어떻게 누가 부담할 것이냐, 그리고 건축비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정부에서는 얼마만큼 지원을 해줄 것이냐, 그리고 해당 대학에서는 얼마만큼 투자할 것이냐에 대해서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것이고요. 서울대 행정대학원 같은 경우는 세종 시민들도 많이 기대했던 부분들인데 서울대라는 네임 밸류 때문에 아까 이제 이순우 기자는 행정대학원에 대한 부정적 시선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물꼬를 튼다라는 의미에서는 또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지난해 국회에서 설계비 5억 원이 제출이 됐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상 서울대도 그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카이스트 융복합 의과학원도 그 대학 내에서 추진단이 구성될 정도로 대단히 좀 가시화되는 거 아니냐는 기대를 모았는데 이 역시도 행복청이라든가 관계기관에서는 임대형으로 와주기를 일단은 바랬고 현실적으로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학문의 특성상 임대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안정적으로 분양형을 통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워진 것 아니냐라는 관측들과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저는 왜 제 잘못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군데 이제 캠퍼스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 대학원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뭐 서울대가 왜 이렇게 캠퍼스나 뭐 이렇게 행정대학원이나 그 상징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의지를 그렇게 그런 쪽으로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부정적인 시선을 좀 버릴 수가 없네요. 저도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대학 유치를 하는 본질적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시가 아시다시피 국가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만들어가는 도시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대학원 중심의 대학들은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가 어떤 취지에서 대학원 중심의 이 과를 우리 세종에 설립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유치 방향과는 약간 좀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수도권의 그 인구가 50% 이상을 넘어서는 것의 또 다른 원인이 주요 명문대학이 다 수도권,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대학들이 고사하는 이유도 잘 다니다가도 미래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편입을 간다든지 그렇죠. 뭐 자퇴를 해서 다시 시험을 본다든지 서울로 상경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계속 서울을 바라보고 있는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세종시에 과연 이 대학들이 설립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이제 어떤 시민들은 특별법을 고쳐서라도 서울에 있는 유수의 대학들이 지방으로 내려올 수 있게 하는 어떤 특단의 법안이 나오지 않고서는 이 구조가 깨질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올해 들어서 뭐 행정수도 이전이 얘기되면서 서울대 이전이라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들어갔다 딱 들어갔지만 반발에 부딪혀서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세종시에도 뭔가 장밋빛 미래를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 이 상황이 오려고 했다가 멈춰서고 이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공동 캠퍼스에 대한 이야기는 앞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개별, 흔히 얘기하는 단독 캠퍼스가 또 아닐까 싶거든요. 전혀 뭐 그림이 지금까지는 그려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좀 아쉬운 상황이 많이 연출되고 있어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공동 캠퍼스 추진을 위해서 우리 뭐 행복청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개별 캠퍼스, 단독 캠퍼스가 어떻게 잘 조성되느냐에 따라서 대학 유치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개별 캠퍼스 추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답답합니다. 공동 캠퍼스라는 개념을 말씀드렸고 이제는 단독 캠퍼스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예. 공동 캠퍼스 전체 면적이 한 57만 제곱미터 말씀드렸었잖아요. 단독 캠퍼스로 설정된 면적은 약 102만 제곱미터 정도 돼서 2배 정도 되네요. 2배 조금 안 되는 건데 결정적으로는 단독 캠퍼스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치가 안 되고 있고 제자리 걸음이다 보니까 이게 뭐 꼼수라고 보긴 그렇고 그나마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으로 나타난 희소식이 네이버 데이터 센터예요. 사실 거기 단독 캠퍼스 부지인데 그렇죠. 31만 제곱미터를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기로 해서 용도 전환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한 70만 제곱미터가 남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센터를 뭐 희소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나쁜 소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30만 평 그게 정말 비싸고 좋은 부지가 네이버 센터에 묶였다는 자체가 네이버 센터 뭐 세종시 들어오면 너무 좋은데 거기 그 좋은 자리를 묶였다는 게 조금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 세종시 입장에서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 지금 이제 제가 예전에도 기업 유치나 이런 거 말씀드릴 때 이 얘기를 꼭 하는데 3기 신도시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가 지금 그쪽에 대학을 지금 4개의 도시로 묶여 있거든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거기에 대학을 하나씩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종시는 그만큼 또 그쪽으로 이제 입주 형사나 뭐 이렇게 MOU 체결이 시설이 구성되면 세종시는 또 좀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되게 조금 안 좋은 마음이 들고요. 단독 캠퍼스 유치에 관해서 여러 기관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세종시 의회에서도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대학 유치 업무가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행복청 위주로 이 대학 유치 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활한 정보라든가 공유하는 이제 한계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우리 특유의 활동이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 시의 독자적인 대학 유치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서 뭐 용역을 구상을 한다든가 또는 별도의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런 진행들을 하고 있는데 이전과는 다른 성과들이 좀 보여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별 캠퍼스의 성패가 우리 대학 유치 성패를 좌우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 자체적인 용역, 그다음에 조례 제정 이 부분은 공동 캠퍼스보다는 단독 캠퍼스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초점을 내년 정도에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예산은 지금 편성을 했고요. 네. 의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내년에 이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고 조례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네. 내년 상반기 중에 의회에서 제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용역 그렇죠.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지금 편성 금액이 1억 3천입니다. 예, 지난 9월이죠. 아마 그 세종시의회 대학 유치 특위 차원에서 여러 대학 관계자들을 좀 모시고 여러 가지 뭐 간담회도 좀 가졌었잖아요. 뭐 여러 애로사항들 듣고 현재 이제 행복도시의 현황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하고 아마 이런 자리였던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대학교 관계자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좀 뭐였나요?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여러 뭐 그 자리에 참석했던 여러 대학들이 세종시에 입주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걸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반면에 세종시에 입주할 여건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어떻게 하면 원활히 입주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늦었지만 세종시가 이제 행복청에 너무 의존적, 행복청이 그냥 맡겨놨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그나마 지금이라도 좀 한다라는 건 되게 고무적인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번 국감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정부의 지원금이 서울대 연고대에 집중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지적이 됐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물론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모든 대학을 다 지원할 수 없으니까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2025년까지 그 서울대 스마트 캠퍼스가 경기도의 150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이고 그리고 그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에는 이미 송도 글로벌 캠퍼스가 들어섰고 네. 그다음에 국제 캠퍼스도 이미 2014년에 들어서 있는 상황. 수도권에 또 다른 대학 기능이 집중되고 있는 과정들을 좀 보면서 정치권에서 자꾸 수도권은 집중되는 이 흐름을 또 세종시에서도 빨리 제어하고 문제 제기하고 좀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최근에 어쨌든 이렇게 개별 단독 캠퍼스 유치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다시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종에도 국립대학교 하나 정도, 뭐 시립대학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여론 아니겠습니까? 국립대는 지금 거점 대학이 바로 20-30분 거리에 있어요. 네. 충북대, 충남대가 있기 때문에 국립대 유치는 조금 좀 힘들 거라고 보고요. 근데 시립대는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세종시립대는. 그리고
공캠을 압도하는 개벌 캠퍼스를 이길 수 있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세종시립대라는 상징성. 그러니까 그 세종시립대라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대 한 곳 정도 들어오면 근데 너무 불가능하고 어려운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좀 목소리를 높여서 지금 대학 부지도 많이 남아 있고 지금 그런 말 얘기도 나와요. 좀 지구 단위 계획 변경해서 학교 경지를 공간이 좋거든요. 뭐 판교 벤처밸리 같은 그런 우수한 기업 단지를 유치를 해서 고급 주공공만을 만들어서 그리고 연구원들이 세종시도 시선을 돌릴 수 있는,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대학 유치가 이렇게 안 달 바에는. 근데 그런 면들을 뭐 어려움들을 극복하려면 뭐 서울 시립대가 좀 매력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떠세요? 대학 유치와 관련한 그 외연을 확장하는 측면에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특정 대학 또는 특정 형태의 대학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립대든 또는 시립대든 아니면 뭐 사립대든 다 문을 열어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견을 내신 시립대도 충분하게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립대든 국립대든 뭐 사립대든 지금 가리지 말고 이제 문호를 다 개방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시고 시립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시립 도립대가 어디가 잘 되고 있느냐. 제가 볼 때도 여전히 서울 쪽이라고 좀 그렇겠죠. 보여지거든요. 다른 지방의 그런 도립대학이라든가 이쪽은 활성화가 조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그런 거를 타개한다는 의미에서는 좀 바람직한 현상이고 또 그리고 이걸 대학의 형평성이라고 교육의 형평성, 기회의 균등성 이거를 뭐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전국 대학 현황을 보면 교육부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 국공립대가 전국에 이제 30곳이 있는데 네. 전남하고 서울이 4개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이제 경남, 경북, 부산, 충북이 각 3개, 뭐 대전, 전북 등이 2개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 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국공립대학이 없는 곳, 교육대를 포함해서 교육대도 이제 전국에 10곳이 있는데 없는 곳이 세종시가 유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상징성으로 하나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 전에 이제 의원님하고도 얘기 나눴었지만 그 전남의 나주에 그 한국전력과 협의를 통해서 2017년 대선 공약화를 통해서 한전공대죠. 한전공대가 2022년까지 지방에 새롭게 들어서는 현재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서 들어설 수 있는 부분이 지역사회의 호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시에서도 노리고 있는 부분이 결국 2022년 대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시화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흐름들을 논리를 잘 만들어가지고 하나를 가시화할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 2022년 대선이 중요한 계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나주공대 설립 사례를 이제 벤치마킹 하자고 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년 동안의 어떤 유치 활동 성과와 또 앞으로 1년 동안의 그 뭐 유치 활동을 통해서 22년 대선 공약화로 연결이 되면 이게 뭐 꼭 어려운 주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국립대가 됐든 시립대가 됐든 아니면 뭐 연구 중심의 뭐 학부를 포함한 연구 중심의 대학이 됐든 저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행복도시의 현재 대학 유치의 현 주소 또 그리고 앞으로 좀 나아갈 방향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혹시나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세 분 좀 조언해 주시거나 아니면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한마디씩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주실까요? 세종시는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만들어지는 도시인데 과연 수도권의 뭐 과밀화된 인구 집중이라든가 수도권의 과밀화를 우리 세종시가 유입하고 흡수할 수 있는 요소들이 무엇일지 저는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또는 수도권에 있는 인구가 세종에 있는 대학에 다니려고 세종으로 유입하는 그런 현상이 올 수 있도록 대학을 만들어내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정말 기존의 전통적인 시각에서의 대학들보다는 정말 4차 산업시대에 맞는 학과들로 내용들로 구성되는 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회 이전이 얘기가 되고 있고 공공기관 이전이 이미 진행되어 왔고 8년 동안 근데 왜 대학 이전 얘기는 나오지 않을까? 그만큼 대학과 교육이라는 부분이 더 큰 기득권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에 대한 좀 문제 인식을 던져보고 싶고요.
만약에 서울대 이전은 꿈 같은 얘기지만 서울대가 전격적으로 국가 정책에 의해서 수많은 정책 결정권자들의 반발에 무릅쓰고 세종시 이전을 확정했다라고 하면은 아마 대한민국의 교육 판도가 바뀌지 않을까요? 예, 예. 그래서 그렇죠. 저 그런 충격파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자꾸 세종시의 어떤 기득권으로서의 이전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기 위한 하나의 초석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대학 이전도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고 자꾸 무에서 유를 창출하기는 어려워요. 교육부 방침이 더 이상 대학 그 인원 증원이 없다고 그랬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다라고 이미 못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유를 창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 결정권자들의 전향적인 결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왜 세종시가 대학이 필요하느냐? 자족 기능이란 말이에요. 세종시 정상건설, 그 다음에 행정수도 완성으로 슬로건이 바뀌는데 항상 옆에 붙어있던 건 자족 기능 구축이에요. 자족 기능 구축에 항상 따라붙는 게 대학이었단 말이에요. 그 대학들이 세종에 왔을 때 어떤 자족 기능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지 분명히 따져보고 저희가 골라서 그 대학들을 유치했으면 좋겠고요. 100년 미래 앞을 보고 조금 늦더라도 정확한 대학 그리고 좀 확실한 대학을 세종에 유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 수도에 걸맞는 대학 유치 그러기 위해서의 이제 정부나 뭐 지자체의 전향적인 자세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는데요.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뭐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 수도로 나아가기 위해선 그에 걸맞는 대학 유치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가 앞에서 열심히 끌고 지자체가 뒤에서 힘을 다해 민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보다 긍정적인 대학 유치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하면서 시사토크 견제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